자, 피로에 관련된 그런 안전계수는 우리가 축을 학습할 때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에 있어서는 아주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하중이 이렇게 최소값에서 최대값 이것을 반복한다, 반복 변동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교본 응력 진폭 그리고 평균 응력, 우리가 축을 할 때 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일단 힘, 그러니까 외력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볼트에, 우리가 지금 볼트만 보고 있으니까 볼트에는 이 외력이 어떻게 작용되냐? 뭐 간단하죠. F 볼트는 C 곱하기 P 더하기 예하중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진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P가 최소일 때 이 값도 최소가 되고 P가 최대일 때 이 값도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외력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볼트에 가해지는 힘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힘을 구하는 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진폭이 어떻게 될까? 진폭은 힘이라는 게 힘에다가 넓이를 나오면 응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폭이라는 것은 자, 힘의 최고 빼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나요? 진폭이라는 것이 응력 최대 빼기 응력 최소에다가 2를 나눈 값이죠. 그래서 요게 아까 구했던 요 맥스에다가 A를 나눈 거고 요게 힘 미니멈에다가 A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힘 맥스 나누기 A 빼기 F 힘 민 나누기 A에다가 2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결론이 나온다. 큰 문제 없죠. 평균 응력은 요거 맥스 더하기 응력 미니멈에다가 2를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평균 응력 중에서 예하중 값이 있습니다. 예하중. 그래서 이 예하중 값이란 것은 우리가 축에서 다뤘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축에서는 예하중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볼트에서는 예하중의 존재 때문에 축하고 똑같이 우리가 필요 안전 계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축에서는 A분의 시그마 A 더하기 뭐였죠? 이거 U에다가 이거 M 요렇게 해서 요 값이었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그 마치 속된 표현으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에서는 약간 쉽게 계산한 것이고 이 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예하중이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4칸짜리 상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한 칸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가 지금 채운 칸에 원래는 4배를 채울 수 있다. 곱하기 4. 이걸 4배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거에 2칸을 채웠다면 2배를 네가 지금까지 지금 현재 채운 것에 2배를 채워도 된다. 일종의 안전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칸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색깔 좀 바꿔볼까요? 이미 한 칸이 채워져 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다시 바꿔서 여러분이 지금 한 칸을 채웠어요. 그러면 이걸 다 채우기 위해서 몇 배를 더 채울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서는 지금 두 개가 채워져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더 채우면 끝나니까 지금까지 채운 거에 두 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채워져 있는 것에 두 배까지 채울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요것을 빼고 네가 지금 한 개 채웠으니까 사실 3배까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가 채워져 있는데 내가 굳이 채우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억울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해 준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한 개 채웠으니까 사실은 네가 채운 거에 3배까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논리로서는 이게 좀 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하중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정계수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예하중이라는 존재를 빼고 지금까지 지금 채우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해주는 힘만으로 안정계수를 이야기하냐, 그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SA 뭐 시그마 A 플러스 SU 시그마 M,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이 개념에서는 원래 한 개 채워져 있고 내가 하나 채웠어도 이것은 지금까지 두 개 채워져 있다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계수를 이야기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나는 이것만 채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 뭐 실제로 볼트에는 예하중이란 요 빨간색 칸에 해당되는 예하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채웠으면 3배까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없고 정석대로 좀 더 복잡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필요안정계수를 다루어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산하는 것의 개념은 뒷페이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번 페이지에는 그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요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하면 이 기하학적인 관계, 그리고 각각의 요소별의 관계를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하학적 또는 수식적인 관계에 의해서 정리된 어떤 관계들, 이것을 통해서 안정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뒷페이지에 설명하겠지만 현재 교본 응력 진폭에다가 교본 응력 진폭과 관련된 강도, 이거 두 개 비교해서도 피로 안정 계수가 나오고요. 또는 이거를 통해서도 나와요. 뭐 뒷페이지 설명하겠지만 현재 평균 응력과 관련된 수정된 강도를 넣어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요거 관계는 없으니까, 여기 정리된 관계는 없으니까 요거 SA 그리고 요게 지금 규정돼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정석대로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안정계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안정계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자,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